근데 아직 덜 끝났다. 비극은. 이 시대가 그런 시대야. 제주 4.3. 이제 직접적 사건 48년부터 얘기했잖아. 4월 3일부터. 54년 가서 이제 입산 통제가 풀릴 거니까. 제주도 이제 한라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때는 입산 통제였거든. 지도간 세월이 시작하는 거잖아. 근데 제주도 4.3이 된 진압이 잘 안 되지. 봤잖아. 정부 수립 이후에 이승만 정부 등장 이후에 계엄령 선포가 이게 산다고. 실제로 제주도에 있는 군 부대가 진압도 안 돼. 이 둘 갖고는 아예 안 되고 군부대도 진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냐? 육지에 있는 군대를 보내고 싶은 거야. 육지에 있는 군대. 응? 그 과정에 발생한 게 여수 순천 지역 10월 19일 사건이야. 왜 제주가 제일 가까운 지역 중 하나가 여수거든. 여수에 군부대가 있단 말이야. 제일 가까운. 빨리 가서 너도 합류해서 이 제주도를 진압하라고. 4.3을 진압하라고. 그래서 여기에 출동명이 내려진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이 군 조직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좀 필요해. 우리도 군의 조직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거든. 옛날에 군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군인을 안 불렀어. 왜? 미군적인 조직이 있거든. 처음 만든 게. 왜냐면 그때 그 미군적이 들어왔을 때 그 우리 건준 기억나? 건준이 조선인민공화 이렇게 바뀌는 쯤에 갖고 좌익들이 주도하는데 군도 만들라고 했거든. 그래서 미국이 이거 저거 빨리 해체시키고 자기 주도의 군을 만들어내서 해서 만든 게 국방경비대야. 거기에 지금의 군대가 된 거거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이 된 거란 말이야. 국군이 된 거란 말이야. 이해가? 미군 쪽에서는 이거 국방경비대를 물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우리 국군이 된 건데. 여기는 구성이 굉장히 다양했어. 군을 빨리 편성해야 되니까 다 받아들였단 말이야. 이해가? 그래서 과거 군 관련자들이 다시 군으로 들어온 거야. 대표적으로 과거 군 관련자가 누구겠어? 우리 한국 광복군만 들어오면 참 좋은데. 군 관련 한국 광복군도 있었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근데 소규모 있잖아. 대다수 뭐였을 것 같아? 일본군 출신, 또 우리 북쪽 관동군, 이런 사람도 있었던 거고. 또한 이 국방부 구성이 또 독특한 게 뭐가 있냐면 군은 다 받아주니까 그래도 군에 들어있으면 안전이 보장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왔냐면 이런 사람도 들어왔어요. 이승만 정부 등장하니까 반 이승만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면 군에 들어서 살 수 있을까 생각했단 말이야. 그리고 다음을 모색할 수 있다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있으면 이렇게 썼어. 김구계열도 있지만 이거 광복군과 관련된 남로당도 있었다. 특히 박헌영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남로당 세포 조직들이 군이 숨어있기도 했단 말이야. 참고로 이 사실을 이승만 정부 출범 이후 이 사실을 국방경비에 있다, 국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이런 게 있었던 거야. 숙군 작업이 있었던 거야. 숙청, 군에 대한 숙청 잡아내기 시작했다고. 반 이승만파 잡아내기, 특히나 그 좌익 계열도 잡아내기 시작했단 말이야. 얘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그래서 군대의 여러 조직 사건들이 막 터지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뭐? 제주 4.3에 대한 진압 명령이 여수 주둔 군부대 14연대에 딱 내려졌단 말이야. 얘가? 여기서 특징도 좀 알아야 돼. 원래 제주도가 해방되어서 도로 분리돼 나간 거야. 우리는 광역단체 도가 된 거라고. 그 전까지 제주도가 뭐였을 것 같아? 전라도의 일부야. 해방 전까지는. 이해가? 근데 제주도가 어떤 일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소문이 전해지고 있을 거 아니야. 시간이 꽤 흐르다 보니까 10월 19일이니까 지금 터진 지가 몇 달이야. 6달이잖아. 근데 그 진압명령이 내려졌단 말이야. 근데 이 군부대에 누가 있어? 봐봐. 여기도 있지만 이쪽도 있지만 모두 있다고? 이게 있는 거야, 이게. 맞아? 이쪽에서 뭐라냐면 이 명령을 거부한 거야. 그리고 군사반란 일으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수에서 군사반란 일으켜서 제주도 가려는 군함을 타지 않고 반란 일으켜서 여수 일대를 장악하고 여수가 가까운 도시인 순천을 장악하고 그 인근 일대를 다 장악하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여수 순천 지역 10월 19일 사건이라고 부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제주 사상과 연결된지 알겠지? 그리고 터진 이야기가 처음 출발이 뭐냐면 제주는 정부 수립 전이지. 분단성으로 가는 과정이 터진 거고 여기 뭐야? 정부 수립 이유인지 알겠지? 이해가? 그래서 실제로 군 부대를 통해 이걸 진압에 들어갔을 거 아니야? 이때 어마어마한 또 학살이 자행된 거야. 왜냐면 한때 여수가 날아가고 순천도 날아가고 인근지가 다 날아갔잖아. 그리고 실제로 이거 진압하다가 광주에서 부대를 보냈더니 인근지 부대를 보냈더니 걔들이 여기에 또 합류했어. 사연대가. 그래서 우리나라 아마 난 잘 모르겠는데 누가 그러래? 우리나라 군부대에는 사자가 없대. 사를 안 쓴대. 무슨 사연대, 사사단, 사 뭐 이렇게 안 쓴다던데. 왜냐면 이렇게 이제 14연대고 여기서 그 진압자 들어온 사연대 같이 연대 그 반란이 동조했기 때문에 그 사자를 안 쓴다대. 누구 군 관련자 있으면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고. 근데 실제 안 쓴다 말하더라고. 아무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진압 과정에서 여기는 특히 간도 특설대 출신들이 많았거든. 진압에. 저 관동군, 간도 특설대. 그래서 무지막지한 양민학살이 들어간 거야. 가장 유명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백선임 이런 사람들 이 진압군 속에서 가혹한 진압에 했기도 했지만 제일 센 게 김종원 이런 사람은 일본도 들고 다니면서 즉시 처형으로 일본도로 이때 그 유명한 손가락 재판이야. 정치 재판 과정은 없는 거야. 누가 부역자냐? 쟤 가는 거야. 여기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고요. 기가 막히지. 그래서 이후에 군에 뭐가 있다. 좌익계열 많다. 꽤 많이 들었구나. 그 숙군자가 다 잡아내는 거 실제로. 이관영에 잡혔던 사람이 있어. 혹시 아나? 이관영에서 잡혔던 가장 유명한 사람. 이 남조선 남노당 군사 총체가 알려진 인물. 우리 다 아는 사람이야.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이때 잡혔던 사람이야. 누굴 것 같아? 그가 바로 박정희야. 몰랐어? 박정희 양력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 양반은 그 사범학교 출신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지금은 치면 초등학교, 소학교 선생님 훈도를 지냈던 사람이야. 그러다가 이제 만주에 있는 일본이 설립한 군관학교, 신종군관학교에 입학해서 그래서 성적이 꽤 좋았던 것 같아. 그 성적 좋은 사람들이 특혜로 중에 일본 육사 유학 자격이야. 일본 육사 갔다 와서 관동군에 복무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에 대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잖아. 우리 국방정비대에 되게 다양한 일본군 출신도 있고 관동군 출신도 있고 광복군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정비대에 들어온 거야. 아마 이 양반이 국방정비대 제2기인가 길 거야.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난 좀 이따가 경제사회문화 때 잠깐 보일 텐데 대구에서 대구 10월 사건이라고 이야기 소개할 텐데 혹시 아나? 미군정이 저항하는 어마어마한 대구 지역을 좀 대구가 생각보다 예전에 그 좌익계열이 굉장히 셌다는 이야기 한번 소개하지 않았어? 대구의 한때 별명이 조선의 모스크바야. 굉장히 좌익계열이 셌거든. 그 인사들을 중심으로 미군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었거든. 대구 10월 사건이라고. 거기에 연루됐던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박상희가 있어. 박상희 하면 잘 모르지. 근데 누가 돌림자 같아? 그래, 박정희야. 박정희 셋째 형이야. 박상희는 어떤 인물이냐 물어본다면 굉장히 그 지역에 존경받는 인물이야. 일제강점 독립운동했고 좌익계열 인사인데 근데 좌도 그렇게 아주 센 좌가 아니야.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 좌익이라는 게 그냥 시뻘건 빨간 사람들이 아니라 독립운동 한 데로 좌익은 사람들 꽤 많았잖아. 그리고 해방군관에도 약간 중도에 가까운 건준도 참여했고 이런 사람인데
대구에서 10월 사건이 터져서 대구 지역 사람들 다 들고 미군주의 저항해서 일어난 거 그때 막 사람들 죽고 난리도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수수비를 뛰었던 사람이야 실제로. 근데 그걸 일제강점기에 경찰이 복무했던 자가 지금도 경찰이었던 거지. 박상현 쏴버린 거야. 그래서 박상현 죽었어. 대구 10월 사건 과정에서 해방관 죽은 거야. 그 박정희 어떤 사람이냐, 그 어떤 관계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셋째 형이 아니야. 박정희의 그 첫째 형과 둘째 형은 박정희 나이 차이가 거의 20년. 첫째 형은 20살 차이 나고 둘째 형도 20살 거의 그 차이 나. 18인가 19인가 차이 날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형이라고 하기는 뭐에 가까운 거야? 아빠야 아빠. 참고로 말하면. 근데 그래서 자기에게 형 같은 꼭 다들 자기 가족을 꾸리고 결혼해서 가족을 일가를 꾸리기 때문에 박정희 그 유대 관계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진짜로 자기 앞에 남은 사람은 누구야? 자기 셋째 형 박상희야. 근데 박상희 어떤 사람이야?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라니까. 민족의식도 강하고. 그 자기 형을 같은 길을 가지 못하지만 굉장히 존경했단 말이야. 형을 좋아하기도 하고 존경했단 말이야. 근데 형이 대구 10월 사건 과정에 죽었단 말이야. 경찰 총 맞아갖고. 박정희 분노했겠지. 아마 그랬을 걸 생각해. 그래서 남도당 입당을 쳤을 거야. 그 이미 국방정비대 있잖아. 그래서 남도당 군 관련해 최고 수뇌부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이때 잡혀. 처음 들어봤어? 나중에 그래서 이제 잡혀서 아마 검사 구형은 사형이었을 거고 나중에 실제로 확정된 건 무기징역이었을 거야. 특히 이제 그 무기징역 감형되는데 박정희가 노려본 것도 있어요. 왜냐면 총책이잖아. 당시 남도당 세포가 군에 다 숨어있단 말이야. 누가 낀지 몰라. 그 세포 적발에 가장 앞장서. 자기 밑으로 세포들이 선으로 서 있잖아. 그러니까 박정희가 풀면 다 풀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로 아마 그래서 감형도 있지만 또 이 관동군 자기 선배들이 군에 있던 출신 많다고 그랬잖아. 구명운동에서 실제 박정희가 감옥에 오래 있지 않고 나중에 이 형무소를 나와서 나중에 6.25 전쟁 중에는 나중에 온대복귀도 될 거야. 온 계급도 해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존재하거든. 아무튼 이때 잡힌 게 바로 박정희야. 굉장히 당혹스럽지. 그리고 이 과정에 좌익 잡아야 된다 생각했겠지. 그래서 법도 만든다. 이때 만들어진 법이 올 것 같아. 우리 알아. 국가보안법이야. 이때 만드는 게 국가보안법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오면 이것도 생겨. 보도연맹이라고. 보도연맹은 나중에 이제 6.25 과정에서 잠깐 볼 텐데 보도연맹 여기서 막 이 비슷한 거 본 적 있잖아. 일제가 중일전쟁 이후에 과거 사상이 의심스러운 자들을 묶어놨던 모아놓는 이게 독립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했던 사람들 묶어놓은 단지 그게 보구연맹이었던 거 기억나? 보구연맹이라고? 그걸 이제 여기서는 보도연맹이라고 부르는 거야. 사상이 의심스러운 자. 근데 진짜 사상이 의심스러운 자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의심스러운 사람도 있었겠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또 뭐도 있을 것 같아? 할당도 내려갔어. 중앙에서 숫자 채우라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유명한 영화가 태극기 휘날림이야. 거기 이은주가 나오는데 이은주가 아마 뭐이다 가입원서 쓰면 쌀 준다고. 그 쌀탕으로 가입원서 썼어. 그걸 자세히 본 사람은 알아. 거기가 보도연맹 써있거든.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언제 문제가 될 것 같아? 6.25 전쟁 딱 터지면. 우리가 낙동강 일대까지 밀려가잖아. 후퇴하잖아. 그러면 저 북한의 인민군에 협력할 사람들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다 생각했겠지. 그걸 딱 누구로 찍어서 말했겠니? 카드로 가입서로 있잖아. 뭐 고도연맹. 그래서 많은 수가 희생당할 거야. 아무튼
이게 이제 여순 사건이 여파 속에 있는 거야. 이게 여순 사건. 지금 보이지? 우리 감옥이니까 이제 정부수 이제 분단하는 과정에서 제주에서 비극적 사건 4.3도 발생했고 4.3이 어떤 사건인지 이해 갔지? 비극적 사건 본 거고 혹은 정부수립 이후에는 이 4.3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또 하나의 비극적 사건 뭐 여순 사건까지 우리가 다 확인했던 것 같아. 다 됐어? 내가 이렇게 비극적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서 이 수업이 나한테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도 안 좋고 볼 때마다 힘들고 나중에 제주 4.3은요 꼭 말해주고 싶어. 나중에 제주도 놀러 가면 제주 4.3 평화공원이 있거든? 꼭 한번 방문해 주기를. 제주도의 아픔에 대해 공감해 주기를. 오해하지 마. 나 제주도 출신 아니야. 그건 알지? 아무튼 우리 잠깐만 쉬었다 다시 볼게.